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일성으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리더십이 잇단 위기로 흔들리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당내 역할과 향후 행보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입국장의 모습을 보이자 3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이낙연을 연호합니다. 1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 전 대표는 그간 떨어져 지내 미안하고 보고 싶었다며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대한민국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고 대외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당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당장 정치 일선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때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기대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너무 잘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국가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텃밭 호남의 지지율이 폭락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파업 열흘째를 맞은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조와 사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사는 오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협의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노사는 오는 30일 다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은 지난 2월 빛골 의료재단이 위수탁 경영을 맡은 뒤 임금 체계를 연봉제로 개편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직원 6명이 해고되고 8명이 징계를 받으며 노조가 지난 15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재단도 직장 폐쇄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수 인근 바다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서쪽 해상에서 1톤급 어선과 9톤급 어선이 충돌해 선장 한 명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여수해경은 경비정 등을 급파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 31.9도, 담양과 곡성 31.5도, 나주 30.1도 등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해안가 등에는 10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전남 해안가 일부 지역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여 시설물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올여름 폭염과 잦은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주에 상습 피해 지역 사전 정비와 함께 재해 유형별, 품목별 대응 요령을 미리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3대 농업정책보험에 1,422억 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농가들의 가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농업 관련 피해 복구에 38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26대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성호 회장이 세무사들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신임 김성호 회장은 회원 세무사들의 역량과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고 납세자의 경영재산 투자 관리 서비스 강화와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광주국세청 조사 7장과 서광주, 북광주 세무서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5.18 마지막 수배자 고 윤한봉 선생의 16주기 추모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윤한봉 기념사업회는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 역사의 문에서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쓴 윤한봉 선생을 추모하고 고인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 윤한봉 선생은 5.18 주동자로 수배를 받다 미국으로 밀항한 뒤 한 청년을 조직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알리기 등 5월 정신 계승과 한국 민주화운동 지원에 헌신했습니다.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절을 맞아 광주에서도 단오축제가 열렸습니다. 더위야 물럿거라를 주제로 광주 사직공원 일대에서 열린 오늘 광주 사직 단오축제에선 목사 출정식과 창포물 머리감기, 사직대제 등 다양한 전통문화 볼거리가 펼쳐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의원들과 전국의 단오제 관계자가 모여 단오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단오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주 사직 단오제를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을 청렴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발족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는 광주시와 각 자치구, 시의회, 교육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경기장 내 불법 촬영기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체전 담당부서와 환경부서,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체전 70개 경기장과 장애인체전 38개 경기장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탐지 장비를 활용한 정밀 탐색과 함께 육안으로 화장실 칸 내벽이나 천장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물체와 흔적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 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목포 등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 전북 임실군과 장수군, 경북 문경시에서 열립니다.